자, 봅시다. 205쪽의 넓이고요. 우리 넓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를 설명할 필요는 조금 없겠죠? 네, 넓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만 말을 해볼 거냐면 우리가 정적분에 대해서 결국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있다면 방금 전에 구분구적법도 그렇고 수투에서 나오던 적분의 내용도 그렇고 어떻게 x축과 y축에 함수 fx가 있었다 치면 이 a에서 b까지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다. 다시 도형의 이 면적이다 라고 말해주겠습니다. 이게 전부죠. 네. 그런데 우리가 당장 이 넓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이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제는 이것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미분에서 그 변수를 혹은 치환적분법에서 변수를 조금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보는 것들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꼭 x는 a라고 하는 선분이랑 긋지 말고 이 동일한 fx라고 했는데 이 fx가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3이었다고 해볼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게 x에 대응된 y값, x에 대응된 y값, x에 대응된 y값이라고 말을 해서 그런 fx라는 함수가 익숙해져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런 y의 선분 두 개를 그어서 y는 한 4, y는 한 6 이렇게 이쪽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도 물어볼 거래. 그럼 이건 과연 적분으로 못 구하는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게 y는의 형태를 만들면 x의 기준인 거니까 이것을 x는의 모습으로 만들어준다면 x는 자 넘겨서 어떻게 돼? 2분의 1y 빼기 2분의 3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쵸? y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 그럼 이게 지금 x를 다시 그 y를 집어넣었을 때 대응되는 x의 놈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 그렇잖아. 그럼 이 친구에서 어떻게 4에서 6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인테그랄 4에서 6이라 해준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dy로 바꿔버리면 되겠네. dy. 어차피 변수니까. 그럼 이걸 마치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가 x축을 보듯이 고개를 이렇게 살짝 돌린 거야. 이게 y값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되더라. 이 y라고 하는 변수로 바꾸더라도 결국 그 적분에 dy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옴에 따라 그런 그 x랑 y에 fx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gy도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나요? 자, 그리고 이 적분에서 또 다르게 나와야 될 특징은 뭐냐면 지금 당장 쌤이 그리고 있는 그림들은 전부 다 그 양수의 값의 내용들만 말해주고 있었지. 그럼 당연하게 양수의 값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음수의 값이 나오거든. 구별을 해줘야 된다 했어. 뭘 구별하는 거냐면 그 정적분 값의 내용으로서는 예를 들어 여기 면적이 1이고 여기 면적이 4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해볼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한다면 이건 얼마가 나온다고 했니? 3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 어떻게? 그냥 정적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 x축 아래쪽인 거는 정적분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크기로 나올 거고 이쪽 양수의 버이는 플러스 4로 나올 거니까 합쳐 적으면 3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걸 면적으로 원한다면 누굴 붙인다? 절대값 붙일 거라 했지. 그래 돼버리면 여기의 크기가 얼마다? 5라고 하는 걸 쓸 거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fx가 누구도 이런 도형 두 개끼리 둘러싸인 면적도 가능하다고 했어. 그럴 때 쌤이 수투에서 내용을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함수에서는 이 교점의 좌표를 찾아준다고 쳤을 때 알파 베타가 나왔다 쳤을 때 이게 지금 g고 이게 f라고 한다면 누구에서 누구를 하면 된다? 높은 놈에서 낮은 놈을 빼준다면 그게 무조건 양수의 크기로만 나올 거기 때문에 인테그랄 g 빼기 f의 알파 베타 이렇게 해주면 된다 했죠. 근데 확신이 없거든 절대값 붙이면 됩니다. 그 구간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넓이 쪽에 관련돼서.
예제로 가봅시다.